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밤 9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워싱턴에서 일어난 의사당 습격 사건은 트럼프의 내란 선동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란 선동 지휘자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탄핵으로 몰아내든지 아니면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펜스와 그 강요들이 트럼프를 유고로 규정하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인간이 백악관에서 핵미사일 발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측근들이 차례차례로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벌써 오늘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이 죽어서 5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관, 4사람은 이게 또 모두 여자인데요. 시위대가 4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신원이 밝혀진 한 사람은 미국 공군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모론에 빠졌던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5명이 죽었어요. 미국 의사당 안에서 난동으로 5명이 죽고 그러니까 사살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그 군중을 향해서 의사당으로 진격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CNN 등에서 취재한 내막 기사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은 그날 트럼프는 군중을 향해서 캐피탈은 의사당입니다. 캐피탈을 향해서 행진하라, 나도 따라가겠다 해놓고는 따라가지도 않고 돌아와가지고 텔레비를 켜놓고 그걸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당으로 진입하자마자 그때 바이든 승리를 선언하는 요식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상당히 흥분해 있으면서 펜스가 배신자라고 막 욕을 하다가 시위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하니까 한때는 기분이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저 절차가 중단되겠구나. 그 절차를 중단시키면은 그건 완전한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선거 불복이 아니라 당선자인 바이든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헌법적 절차를 무력으로 중단시키면은 이것은 완전한 쿠데타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일시 중단돼 버린 거죠. 다 대피하고 펜스도 숨고 뭐 이래 돼가지고 그걸 보고 펜스를 욕하다가 또 기분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만스터, 괴물과 같았다는 만스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측근들만 한 4명만 모여가지고 그걸 봤다는 것 아닙니까? 펜스를 그렇게 저주를 했답니다. 더구나 펜스가 지금 대피하고 있는데 펜스를 욕하는 트윗을 날리니까 이걸 본 이 추종자들이 그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폭도들에게 펜스를 잡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럼 펜스를 잡아 죽인단 말입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총 쏘고 탱크가 와야 이게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강해지고 더구나 트럼프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으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빨리 당신이 나와서 자제를 요청을 하라. 그리고 바이든도 빨리 트럼프가 텔레비전 회견을 해가지고 폭도들을 몰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생각이 불안해져 가지고 기껏 해놓은 게 이제 집에 돌아가라 요 정도로 했고 그 딸은 또 폭도를 애국자로 부르는 트윗을 올렸다가 지우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다시 확인 절차,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투표한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드디어 마이크 펜스 입으로 바이든 당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가장 트럼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이크 펜스를 욕을 했답니다.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 왜 욕을 했느냐? 마이크 펜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마이크 펜스가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사회자 능력밖에 없어요. 1억 한 5천만 명이 투표한 결과는 306대 232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 없어요. 다만 이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투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뭐 이 정도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마이크 펜스한테 요구를 했다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을 무시하라는 건데 세상에. 그건 마이크 펜스 당신이 쿠데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펜스에게 쿠데타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쿠데타 못하겠습니다. 내한테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대중집회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펜스가 내 말 안 들으면은 재미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마이크 펜스도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사회 보러 가기 전에 헌법과 역사가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아주 잘 쓴 문장을 하나 남겨놓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트럼프가 더 화를 냈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쿠데타를 하라고 한 겁니다. 쿠데타 지령이죠. 쿠데타 지령을 거부를 했다고. 한국에 공병호 TV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펜스가 트럼프를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아니 펜스가 트럼프의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트럼프도 펜스도 쿠데타 반역죄로, 이건 반역죄 중에서도 보통 반역죄가 아닙니다. 이게 대역죄입니다. 하이 트리즌입니다. 감옥에 가게 돼 있는데 헌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을 가지고 공병호 씨는 배신했다고. 누굴 배신했느냐? 미국을 배신했습니까? 헌법을 배신했습니까? 트럼프를 배신했다고 지금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동네가 여기 한국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런 공병호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리하여 만스터 트럼프 이렇게 됐습니다. 만스터 트럼프. 그러다가 역시 아무리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대세, 민심의 대세는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다가 바이든이 결국 당선 확정이 되고 마이크 펜스가 당선을 선포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가 승복하겠다. 1월 20일에 정권 인계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라고 완전히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몇 시간 뒤에는 이번에는 자기 명령을 듣고 의사당으로 들어갔던 사람을 딱 얼굴 돌려가지고 당신들은 법을 어겼으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살기 위한 거죠. 얼마나 지금 빨리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만 정리하면은 첫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슈머 공화당의 민주당 상원 지도자 두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두 사람이 펜스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강요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당신이 책임지고 트럼프의 권한을 박탈하라. 그런데 아직 펜스 답은 없다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펜스는 거기까지는 나는 나갈 수 없다. 지금 시간도 촉박하다. 물러날 때가 10여일밖에 안 남았다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존 켈리 전 트럼프 비서실장은
이 사람은 수정헌법 25조대로 몰아내야 한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또 한 사람, 그동안에 트럼프에 추종했던 바 법무장관, 아주 트럼프의 호위무사였죠. 바 법무장관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만두세요. 교통부 장관 그만두었습니다. 안보부 보좌관 그만두었어요. 전 비서실장 지금 자문역을 맡고 있던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호간 멜랜드 주지사 공화당입니다. 또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래 전통적으로 공화당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 트럼프 성향이지만 워낙에 전통 있는 언론이라서 객관적 보도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최근에 와서는 아주 트럼프를 비판하다가 오늘은 아예 사설을 통해서 물러가라 했습니다. 스스로 물러가는 게 제일 좋다.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가라. 이거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욕타임즈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연방검사가 트럼프도 수사 대상이다 라고 딱 못을 받았습니다. 내란 선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란 선동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내란 선동죄, 인슬랩션, 내란 선동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여러분 상상하면 당상이 됩니까? 이게 루안다나 우간다나 저 어디 필리핀이나 저 남미의 무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생각이 안 오는데 이게 얼마나 음모론에 기초한 선동이 가장 무섭습니다. 음모론과 선동이 결합되어 버리면, 음모론과 선동과 권력이 결합되어 버리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런 트럼프가요,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다면 김정은보다도 한 몇십 배 더 심한 독재를 했을 겁니다.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죠. 또 괴물과 싸울 때는 내가 괴물이 되지 않는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민주당을 괴물이 아닌데 괴물로 상정을 하고 괴물과 싸우는 데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괴물이 아니에요. 흑인도 괴물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괴물이 되어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상대방은 괴물이 아니고 자기만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좌파와 싸운다고 하다가 스스로 괴물이 된 사람들 많죠. 그 경계선이 뭐냐? 좌파가 거짓말 하니까 나도 거짓말 하겠다. 이래 되면 그 순간부터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실을 버리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나 이런 인간 집단은 거짓말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는 자유민주 세력은 거짓말을 하면은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음모론자가 되는 거죠. 극과 극이 같아진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 이번에 트럼프를 추종하던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하는 행동은 주사파에 비해서 뭐가 다르죠? 같습니다.
예컨대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거기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어요? 트럼프 추종자가 만약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저 바로 서겠습니까? 음모론의 무서움을 이번에 한국인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음모론은 결국은 자폭으로 간다. 자멸로 간다. 그게 이번에 또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음모론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를 완전히 완결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1월 6일 미국에서 1월 5일과 1월 6일 미국에서 일어난 게 음모론의 필연적인 말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2개를 졌잖아요. 그래서 상원 2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50대 50이 돼가지고 여기에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하면은 51대 50이 되죠. 그래서 상원이라는 그 중요한 권력기구가 민주당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은 완전히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트럼프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지난 총선 때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 하원 의석은 오히려 늘었어요. 또 상원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 불복으로 가니까 조지아주에서 흑인들이 오히려 투표장에 많이 나가고 트럼프는 부정선거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지자들은 덜 나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2사람이 당선됨으로써 상원을 그냥 민주당이 갖다 바쳤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트럼프지. 트럼프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해로 돌아온 거죠. 음모론이 바로 이겁니다. 음모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략은 명쾌한, 냉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나오고 전략에 따라서 전술과 정책이 나오는 것인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슨 악랄한 전술은 나올지 모르지만 큰 전략은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해로 해가지고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트럼프의 음모론은 공화당을 파괴하고 공화당이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공화당을 파괴하고 백악관, 하원, 상원을 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요약하면 음모론은 자해로, 자폭으로, 자멸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